안녕하세요. 저는 다원교육에서 영동고 1학년 통합사회 한국사를 담당하고 있는 문기백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영동고 1학년 기말고사의 통합사회 한국사 총평과 다가오는 다음의 2학기에서는 이러한 경향성이 어떻게 변화가 되고 어떻게 대비할 수 있는지를 간략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고려대학교를 졸업했고요. 이제 다원교육 대천학원 시대인재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이런 순서로 이제 간단한 요약을 하고 내신이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그리고 제 수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시험에 전체적으로 요약을 하자면 통합사회 같은 경우에는 중간고사에 비해서 꽤 쉽게 출제되었습니다. 물론 교과서가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학교 PPT에서만 출제되고 있다는 점이 특이하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난이도는 꽤 괜찮은 편이었습니다. 반면에 한국사는 중간고사가 비교적 쉬웠던 나머지 이번에는 엄청 어렵게 출제가 되었는데, 여기서 체크한 걸 보시면 알겠지만 부교재에서 집중적으로 출제가 되었고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은 엄청 구석지에 있는 지엽적인 내용 위주로 출제되어 학생들이 꼼꼼히 공부하지 않았다면 난항을 겪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간단히 예상하기로는 현재 통합사회 같은 경우에는 두세 문제까지는 1등급 컷에 거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여기서 조금만 더 틀리더라도 2등급까지 간당간당한 꽤 무난하게 출제되어 등급컷이 촘촘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으며,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등급컷이 1등급 컷도 넓지만 2등급 컷까지의 구간도 꽤 많이 넓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것보다 쉬웠던 중간고사에서도 2등급 컷이 비교적 낮게 잡힌 걸로 봐서는 기말고사도 그것보다 훨씬 더 낮게 잡힐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선 통합사회 같은 경우에 어떻게 출제되는지 살펴보자면, 항상 이렇게 개념을 학교에서 무난한 개념만 알려주고 실제 문제는 여기서 주식을 정말 사야 되는가를 물어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경우에 학생들은 내려간다는 사실을 모르고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구매한다고 생각했을 때 기존의 영동고 문제 같은 경우에는 반전을 줘서 내려가는 문제가 출제되어 대부분 변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기말고사가 무난하다고 했던 이유는 제가 이런 식으로 기존에 앞에서 보았듯이 이게 어떤 회사의 주식인지 공개하지 않았던 반면, 이번 기말고사는 모든 힌트를 다 준 상태에서 이 주식을 더 살지 말지에 대해서 물어봤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비교적 힌트가 많았던 시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딱 두 문제 정도만 살펴보면 이제 영동고의 모든 기말고사의 경향성을 살펴볼 수 있는데, 일단은 작년과 동일하게 전범위 누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작년과 동일하게 누적된 범위, 즉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범위에서만 킬러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도 이 문제가 학생들이 가장 많이 틀린 문제 중 하나인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도 중간고사 범위에 있던 내용이 기말고사에 그대로 어렵게 나온 것이고, 심지어 중간고사에서 학생들이 많이 틀렸던 내용이 또다시 반복해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말고사 기간 동안, 그러니까 5월달, 6월 동안 5월, 6월에 배운 내용은 엄청 무난하게 출제되었고, 심지어 공부를 하지 않았더라도 기초적인 상식과 독해력만 있었으면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다만 이런 파트가 있었기 때문에 기말고사 파트에서는 영동고 특유의 수와 비율 관계를 활용하여 학생들을 혼란하게 하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1962년과 2021년이 있는데, 유소년 인구 비율은 1962년이 높지만 인구 수 자체는 2021년이 더 많은, 이렇게 비율만으로 수를 파악할 수 없는데 학생들이 비율만 보고 수까지 파악할 수 있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문제가 출제되어 실수를 했다면 좀 많이 치명적이었을 시험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한국사는 이제 어떻게 출제가 되었냐면, 항상 이렇게 저는 영동고 한국사를 도서관이 비유하곤 합니다. 이 수많은 도서관에 책이 촘촘하게 분류가 되어 있는데, 영동고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처음 보는 책을 던져주고 이 책을 어디 분야에 넣어야 될지를 물어보는 문제가 엄청 많이 출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마음의 미래라고 출제가 됐다고 치면은 이게 철학책인지 과학책인지 의학책인지를 잘 찍어서 넣으면 넣으면 되는데, 이번에 이제 영동고 한국사가 어렵게 나오는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책 제목만으로 감이 오질 않는 자료들을 엄청 많이 출제합니다. 그래서 이 아내를 모자로 착각한 남자, 이게 도대체 소설인지 철학책인지 예상도 못하는 상황에서
이 문제를 사실 이 책이 과학책이었습니다 라고 출제를 하거나, 심지어 이번 기말고사가 더 어려워졌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학생들이 이 책이 어디에 꽂아야 되는지만 물어본 게 아니라 이 책의 중간 내용을 묻거나 이 책을 쓰는 사람 같은 걸 물어봐가지고 학생들이 꼼꼼하게 공부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영동고에서 어떻게 시험 문제를 내는지 트렌드에 맞춰서 공부하지 않았다면 많이 당황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대표적으로 항상 똑같이 영동고는 모든 문제를 시간으로 물어봅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문화사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조선 후기에 서민 문화가 유행하였다라는 식으로 공부를 하지만, 영동고를 시험을 기출문제를 보고 경향성을 모두 파악했다면 그렇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교과서에 제시된 모든 문화유산을 시간순으로 나열해서 공부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제 수강생들은 제가 시간순으로 나올 수 있는 유물들을 모두 찝어줬기 때문에 학생들이 가장 많이 틀렸다고 하는 문화유산 나열 문제를 모두 맞춘 것을 바로 여기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작정하고 변별하기로 했기 때문에 학생들이 신경 안 쓰는 교과서 구석지에 있는 문화사 파트나 지역적인 개념들을 많이 출제했습니다. 특히 학생들이 정말 안 보고 공부 안 하고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는 열강의 이권 침탈이라고, 대한제국 시기에 러시아, 프랑스, 일본, 미국 같은 나라가 한국에서 가져간 이권들이 있는데 어느 나라가 무엇을 가져갔는지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고,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영동고 특유의 학생 선생님들을 잘 분석했다면 맞출 수 있는 문제였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이 제 수강생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틀렸다고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영동고에 또 하나의 하이라이트를 할 수 있는데, 시험지, 이 국어 문제도 아니고 시험지에 한쪽 쭉 자료 주고 그 다음에 보기마저 자료를 주고 이 각각의 자료가 어느 시기에 들어가야 하는가를 물어보는 문제가 어김없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특히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이 자료들이 각각 쉬운 자료였는가 라고 하면은 또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뭐 전신 설치가 언제인지, 우편 사무가 그냥 시행되는 게 아니라 다시 시행되는 게 또 언제인지, 그리고 순 한글로 시행이 되는데 순 한글로 나온 신문인데 그게 1900년대 이후에 나온 순 한글 신문이 뭐냐는지 라는 식의 내용을 물어봐서 학생들이 많이 까다로워했고 이것도 많이 틀렸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어렵고 어려운 영동고 한국사나 통합사에는 영동고 스타일에 맞춰서 공부를 해야 합니다. 나오는 주제가 시험 범위는 똑같지만 그 시험 범위 속에서 어떻게 공부하는가가 영동고의 성적을 가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학교 시험에 나올 만한 주제만 이제 영동고 스타일에 맞춰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히 통합사회 같은 경우에는 비율과 수와 같이 실수하는 영역들이 정해져 있고 학교에서 변별하는 포인트마저 고착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포인트에 맞춰서 제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스킬들을 언제나 빠르게 제공을 하고 있고요. 한국사는 학생들 기준에서는 이런 문제를 보면은 내가 공부해도 성적이 안 나온다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혼란한 시험지 속에서도 저는 항상 나오는 주제와 그 주제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제시해서 학생들이 이 문제를 내가 못 풀더라도 절반만 알더라도 정답은 뭔지 알겠다 라는 식으로 가르쳐 오고 있습니다. 이제 2학기에 가면은 이러한 경향성이 조금 바뀝니다. 영동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2학기에 전체적인 시간을 도서관에 책을 꽂는다든가, 제가 비유했던 한 문장만 알려주고 응용하는 내용을 낸다든가 라는 전체적인 과목의 특성은 비슷하지만 교과의 내용이 살짝 깊어지기 때문에 조금 출제되는 경향성이 바뀝니다.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제강점기와 그리고 이번 교육과정에서 강조하는 현대사가 들어오게 됩니다. 이런 내용 같은 경우에는 자료도 많이 바뀌었고 심지어 내용도 엄청 많이 추가돼서 교과서 내용을 엄청 꼼꼼히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도 이제는 교과서가 얇고 내용이 적은 대신 언제나 그렇듯이 이제 지역사라는 걸로 이제 변별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냐면은 일제강점기나 현대사로 넘어가게 되면은 다양한 지역에서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기말 2학기에서는 지역사 위주로 공부를 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는 교과서에 있는 자료를 모두 선지화해서 연습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은 교과서 분량이 작고
영동고 같은 경우에는 2학기 중간고사 분량이 항상 엄청 좁습니다. 근데 그 상태에서도 1등 컷이 매년 19점, 18점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그 짧은 분량, 교과서 30쪽도 안 되는 분량으로 엄청 많은 변별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각각 영동고에 맞춰서 영동고의 트렌드에 맞는 내용을 공부하지 않으면 공부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시험 문제만 보면 머리가 하얘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어서 통합사회를 보면은 통합사회 같은 경우에는 통합사회 1 같은 경우에는 기초적으로 도심이 인구가 많고 외곽으로 갈수록 인구가 줄어든다 라는 조금의 추론 능력만 있고 조금의 상식적인 내용만 활용할 수 있으면은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통합사회 2 같은 경우에는 한 단원이 모두 엄청 무거운 핵폭탄 같이 나옵니다. 단순히 인권, 제목은 되게 만만하게 나오지만 단원명은 뭐 인권, 사회 정의 이렇게 나오지만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은 하나같이 모두 꼼꼼한 개념을 요구하고요. 이 파트에서 영동고가 특유의 좋아하는 학교 프린트가 있습니다. 그 프린트 내용을 먼저 공부하지 않으면 또 당황스럽습니다. 왜냐면은 학교에서는 이제 이 파트에서는 제가 몇 년째 보고 있는데 학교 프린트 내용이 교과서 내용과 살짝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어디서 나왔냐라고 하면은 당연히 고등학교 3학년 내용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그 외에 선생님들이 넣고 싶은 내용을 넣은 경우가 좀 있어가지고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미리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출제되냐? 이제 교과서에서 잘 출제되지 않고요. 대부분 고3 내용이나 선생님이 원하는 내용을 다룬 프린트에서만 출제됩니다. 그리고 이제 2학기부터는 아까 앞에서 보았듯이 비율과 수라는 경향성이 매우 확대가 됩니다. 통계적인 해소, 그리고 정말 순수 계산 문제, 그리고 완전 퍼즐 문제 등이 출제돼서 학생들이 꼼꼼히 공부하지 않았거나 계산을 연습하지 않았다면 시험지에서 사회 과목에서 시간이 모자라네? 라는 것을 이제 경험하게 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저는 이런 걸 대비하기 위해서 모든 문제를 최대한 빠르고 간편하게, 그리고 문과 성향인 학생들마저 정복할 수 있도록 커리큘럼을 구상해 둔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이제 영동을 가르치고 오면서 하지만 학원 수업은 학생들이 불필요한 공부를 하지 않게 만드는 것이 강사의 역량이고 책임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학교에서 다루는 내용만을 수업하고요. 그리고 그 내용이 무엇인지 알고 있고, 그리고 그 내용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단순히 영동고 1학년 통합사회 한국사만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선생님이 고2, 고3에서 무엇을 가르치고 어떻게 시험 문제를 출제하고 어떤 프린트를 활용하는지까지 다 분석해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나올 것 같다 하는 문제들은 항상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생들에게 가장 효율적으로, 그리고 지름길을 알려주고 효율적이고 정확하게 공부할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 또한 무책임하게 300문제, 400문제 이렇게 제공해가지고 여기서 한 문제가 나왔냐 마냐라고 하지 않고 학생들이 풀 수 있는 내용, 그리고 단계적으로 올라가야 하는 부분은 단계적으로 자료를 제공해주고요. 그리고 중요한 내용 같은 경우에는 나올 만한 주제만 골라서 줍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숙제가 한 일주일에 50문제여도 그 50문제 하나를 다 소화하면은 더 이상 그 단원에 대해서 공부할 필요가 없도록 자료를 엄선하고 제가 아름답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제가 전 과목을 다 이 대치동에서 유일하게 자부할 수 있는데 통합사회가 아니라 현재 사회탐구 9과목을 모두 수능에서 응시를 한 적이 있고 다 완벽한 성적을 거뒀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는 언제나 한국사 같은 경우에도 전공을 했기 때문에 아주 깊이 있는 이해, 교사와 비슷하게 중요도를 파악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암기할 건 암기할 걸 제공해주고 이해할 건 이해할 걸 제공해주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명확하게 가이드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제풀이 방법도 컨디션에 상관없이 일관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언제나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교재는 제가 앞에서 계속 자부했고 계속 강조했지만 학교 프린트와 그리고 제 수업을 들었던 영동고 선배들의 필기, 그리고 학교 프린트, 몇 년치 학교 프린트, 그리고 몇 년치 기출문제를 모두 망라해서 한 번에 제공해 줍니다. 이거를 다른 수업처럼 매주 제공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거를
1주차에 바로 제공해 줍니다. 제 교재를 본 학생들이 1주차에 더 이상 제 수업에서 다른 데로 갈 수가 없는 이제 그런 매력에 빠지게 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이렇게 안에 문제풀이 내용도 있고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다 적혀 있습니다. 한국사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학교에서만 다루는 내용, 그리고 학교에서 어떤 걸 포인트로 출제하는지를 하나씩 정리해서 각 파트별로 영동고의 문제풀이에 최적화된 개념학습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시험 한 2, 3주 전에는 제가 이렇게 혼자 들고 다닐 수 있는 암기장을 줍니다. 그 암기장 내용만으로 충분히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언제나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직보 같은 경우, 직보도 그렇지만 월간 제가 숙제를 나갈 때 기초여고 학생들이 이것만큼은 공부해야 된다 하는 내용들을 OX 퀴즈나 그리고 그냥 제가 자작 문제로 제공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학교 기출 문제가 그대로 나오지 않고 변형돼서 나오고 있긴 한데 제가 그 변형되는 지점에 맞춰서 시험 문제 직접 변형해서 제공하고 학교 프린트나 PPT 같은 경우에도 읽기 편하고 외울 내용을 외울 수 있도록 정리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 수업의 큰 장점은 학생들이 듣기만 해도 이거 수업에서 들었던 내용인데 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거를 어떻게 하냐? 저는 남원고생들을 엄청 많이 남학교들 엄청 많이 담당하고 있거든요. 그걸 보면은 이제 제가 남고생들의 장점과 단점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저마저 남고를 나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뭐 풀이 과정을 이렇게 보여준다던가, 그리고 이해하기 쉽게 학생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예시를 든다던가, 뭐 이제 아이돌 같은 것도 많이 활용해서 암기법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공부하는지 간에 제 수업을 들으면 졸지 않고 수업 시간 내내 충분히 집중할 수 있긴 합니다. 이제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도 제 시그니처 중 하나인데 제가 직접 모든 문제를 다 만들고요. 그 문제에서 적중하는 경우가 엄청 많습니다. 뭐 시중에 있는 교재에서 가져오는 것도 아니고 영동고 기출문제와 프린트를 보고 제가 하나씩 직접 출제하기 때문에 적중률이 꽤 높습니다. 그리고 학생들로 제일 만족하고 있고요. 이제 관리 같은 경우에는 항상 수업 이후에 암기 테스트하고 수업 중에도 암기 테스트를 하고 과제를 못하면 제가 남겨서 시키고 그 다음에 영상이 필요하거나 내가 미리 공부하고 싶다거나 하는 학생들이 무조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제가 미리 다음 회차에 대한 영상을 제공해 줍니다. 제 개념이 뭐 미리 들어도 딱히 상관은 없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계산 문제 같은 경우에는 개강과 동시에 영상을 줍니다. 마음대로 보라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학생이 와도 자기가 원하는 만큼 원하는 대로 인터넷 강의처럼 강의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저의 큰 장점입니다. 그다음에 관리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에게 암기해와라고 하면 암기를 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1대1로 모두 다 점검을 해서 암기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까지 말했으니까 저의 수강생의 결과들이 궁금할 텐데 당연하게도 이번 통합사회는 쉬었기 때문에 제가 25점은 당연히 배출을 했고요. 그리고 대부분이 이제 20점대 초반이거나 20점대 중반의 성적대를 나왔다고 받았습니다. 한국사 같은 경우에도 1등급을 받은 학생들도 대다수고 2등급을 받은 학생들도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직접 이렇게 말한 것과 성적이 동시에 일치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기대하고 맡기셔도 괜찮겠습니다. 지금 뭐 언제나 후기도 그렇고 당장 이번에만 봐도 한국사를 잘 봤다고 저한테 연락이 오고 사회도 잘 봤다고 오고 시험 문제도 담았다고 하고 학생들이 직접 어제 알려준 내용 그리고 맨날 수업에서 들었던 내용이 바로 나왔다. 나한테는 쉬웠지만 애들한테는 어려웠다라는 걸 본인들이 가장 잘 알고 있게 됩니다. 이제 2학기 중간고사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엄청 좁습니다. 특히 일제감정기도 다 나가지 않고요. 초반에 2단원만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통합사회 같은 경우에는 영동고가 진도를 기간에 관계없이 엄청 빠르게 뺍니다. 그래서 통합사회2는 엄청 빠르게 나가고 내용도 딥하게 나가기 때문에 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 인권 그리고 정의 이 파트는 학생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파트 중 하나입니다. 일반 사회부터 윤리 그리고 사회문화의 계산 문제까지 모두 출제되기 때문입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총평과 영동고 1학년 기말고사 한국사 통합사회 총평을 마쳤고요. 2학기에는 어떻게 영동고 시험 문제가 출제되고 어떻게 대비하실 수 있는지를 영상으로 잠깐 소개를 했습니다. 이제 이러한 경향성에 맞춰서 제가 언제나 최선을 다해 수업을 준비하고 열심히 학생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고 내신은 지나가면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뿐인 내신 저에게 믿고 맡겨주신다면 완벽한 점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